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 이름은 배용호라고 하고요. 2008년 9월 달에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장신대 신대원 3학년에 교회는 이제 하나로드림 교회에서 내년도 청년 사역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은 이제 TMTC 글로벌 연합 선교 훈련원이라고 하는 선교센터에서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을 장학금을 주는 장학회 담당 총무로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북한 함경북도 어랑군 어대진이라고 하는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2살에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님 이혼을 하셨고, 제가 5살 되던 해에 이제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새어머니가 들어오셔서 1년 만에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저는 어랑군 어대진이라고 하는 바닷가 마을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삼촌하고 고모들 같이 이제 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큰 집이었어요. 그리고 독집이었고, 어대진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도 좀 부러워하는 집이었어요. 집 자체가 그랬고, 또 잘 사는 집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님이 로병이라고 하는 이제 북한에서 말하는 이제 전쟁에 참석하셨던 분들이셨기 때문에 나름 대우도 좋았고, 또 저희 아버지가 장남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는데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뭐 장남, 뭐 장손은 뭐 집안에 뭐 대를 잇는 무슨 것도 해가지고 여튼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셨고, 저희 삼촌들하고 고모님들도 저에게는 이제 많은 이제 사랑을 주셨죠. 7살까지 자라다가, 그렇게 자라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게를 됐어요. 근데 남자아이는 북한에 어떤 법이 있었는데, 사내 아이는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아버지가 키워라라고 하는 어떤 가정법에 의해서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이사를 가게 됐어요. 7살 되던 해, 한 8살 되던 해죠. 8살 되던 해에 이제 아버지가 사시는 함경북도 하성군 용반이라고 하는 탄광마을로 가게 됐어요. 그래, 그곳에 갔을 때는 이미 저희 새어머니가 들어올 때 딸 1명을 데리고 들어오셨고, 들어와서 2명의 자녀를 다 낳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이미 3명의 동생이 생긴 후였고, 물론 이제 자식을 많이 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새어머니는 성격이 그리 좋은 분이 아니셨어요. 저희 새어머니들 바닷가 출신이셨는데 참 되게 괴백한 성격이었고 몽둥이를 두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저는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가 매란 것을 못 맞고 자라던 저희 입장에서 그런 새어머니의 폭력은 제가 감당할 수도 없었고, 그것도 어린 나이다 보니까 너무 또 슬펐고, 갑자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겠다고 사실 길을 나선 것이 이제 제가 꽃제비 생활을 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사는지는 알지만 당시에 기차를 타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기차를 타고 그냥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는 북한의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를 일단은 그 집에다 정착을 시켜야 되니까 제가 오면 계속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새어머니한테 들어가기 너무너무 싫은 거고, 그런 이제 갈등을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어찌 보면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그 기차를 타고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것이 익숙이 됐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한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눈치도 안 보고 그냥 일단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 이제 저희 꽃제비 생활하게 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만날 매일 밖에 나가 산 건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제가 당시 이제 그 하성군 용반이라고 하는 용반 인민학교 소학교에 다녔었는데, 저를 데리러 와요. 선생님들이 데리러 와서 잡아서 데려다 놓으면 뭐 한 달 됐는데 또 도망치고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제 소집을 해서 이제 저에 대한 이제 그 회의가 열린 거죠. 열려서 당시 북한에는 학교 기간이 부모가 애를 못 키운다라고 결정을 내리면 학교에서 이 아이를 임의로 어딜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도 제가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하여튼 그런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 갔더니 학교에서 저를 보고 이제 학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학원은
고학원이라 봐야 돼요. 여기서 학원이라면 공부 배워주는 데고, 북한에서는 학원이라면 고학원과 같은 기분인데, 학원을 보내준 데 가지고 저는 되게 늘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왜 기분이 좋았냐면, 학원에 가면 일단 배를 걸지 않아서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TV랑 보면 학원 아이들은 이제 북한의 정부가 잘 당의 배려로 잘 키우고 잘 먹이고 공부를 잘해서 뭐 훌륭한 사람으로 뭐 키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선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그렇게 좋은 데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결심을 하냐면, 첫 번째는 이제 경찰이 되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새어머니부터 일단 감옥에 넣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살아온 삶은 공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울타리 안에서 많이 살아왔고,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잡히고 이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이 공권력인데 그 사람들이 힘들 얼마나 찌는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경찰이 되면 제 웬스 같은 새어머니부터 감옥에 잡아 넣을 거다. 왜냐면 날 때려놨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고학원을 가게 됐던 거죠. 고학원을 갔을 때 제가 갔던 고학원은 함경북도 온성군 종성이라고 하는 약간 시골이었어요. 뭐 너무 또 그렇다 너무 시골은 또 아니고요. 제가 그때 아마 오후쯤에 기차를 타고 도착을 했어요. 그렇다고 고학원에 가는 친구들이 한 3명이 있었는데 저보다 다 어린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트렁크를 고관에 딱 들어갔는데 종성 학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말하는 계모학원이라고 명칭, 계모학원이라는 말이 뭐냐면, 저처럼 새아버지나 새어머니가 계모인 경우, 그래서 이제 더는 키울 수 없다라고 판명하실 데려온 학원이었어요. 북한에는 학원이 당시엔 3개의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혁명학원이라 해가지고 엘리트 코스 받는 친구들, 얘네는 완전히 이제 졸업을 하면 저래 장교가 돼가지고 이제 탄탄대들 길이 열리는 친구들하고, 두 번째는 중등학원이라고 있는데 얘네는 아버지 엄마가 완전히 없는 애들, 얘네를 중등학원이라고 해요. 요건 또 다른 부류고, 제일 이제 하바다 계급이 제가 가는 이제 계모학원인 거예요. 진짜 이게 한마디 말하면 그래서 죽이지 못해서 데려다 놓는 애들, 북한에서는 당의 배려로, 장군님의 배려로 데려다 놓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서 딱 고학원에 들어갔던 내가 첫 느낌 받았던 느낌이 뭐냐면, 애들의 키가 다 작은 거예요. 그리고 엄에 걸린 애들이 부지기신 거예요. 옷도 보니까 그래도 TV에서 봤을 때는 그런 학생복을 이쁘게 입혀놓으면 그래도 뭐 하도 그럴 줄 알았는데, 갔더니 바지 이만큼 무릎이 나와서 깨진 바지에 신발도 이렇게 짝짝이 안 맞아가지고 막 뭐 칼라도 다른 신발 신고, 그런 거 보는 순간 내가 마음이 갑자기 혹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학원이라고 해서 되게 희양찬란한 꿈을 꾸고 왔는데, 현실에 본 고학원은 그런 고학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들어간 그 날에 저녁에 저녁밥을 먹는데, 주는데 이제 음식을 주는데 옥수수 국수죽을 주는 거예요. 나는 학원에서 죽을 준다고 상상도 못하고 들어갔더니 옥수수 국수죽을 주는데, 그때 내가 이거 뭐가 잘못 왔구나. 약간 이게 지금 힘이 빠지는 느낌. 제가 고학원 간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해였어요. 그때 이제 고학원은 뭘 졌냐면, 옥수수 대를 갈아가지고, 북한말로는 옥수수 송치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옥수수 대라고 하더라고요. 알 밝은 대를, 그걸 갈아가지고 그거 10kg에다가 밀가루 한 근이라고 하는 비율로 죽을 써준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걸 우리를 매개돼서 말린 건 아니었고, 그 옥수수 대가 사용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에는 차 원료가 목탄차라고 있는데, 그 목탄차의 주 원료는 참나무예요. 참나무를 이렇게 말려서 하는 건데, 이 참나무가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옥수수대를 말려요. 옥수수대를 불에 피우면 파란 가스가 쫙쫙 내뿜어요. 그 차가 가는 원동이 이제 그 가스를 가는 힘이기 때문에 그걸 하겠다고 말려놓은 건데, 지금 고난 행군이 들어오면서 고학원에 식량이 배급이 안 되니까 위로부터 지시가 내려왔는데,
옥수수대를 갈아서 애들을 먹여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 우리는 순식간에 완전 목구멍에도 너무 안 가는 옥수수대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왔고, 그걸 갈아서 아무리 그걸 보더라도 갈아대도 옥수수대는 옥수수대예요. 그 한 해에 60명, 70명의 애들이 허약 걸리고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도 이러다가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 저도 뭐 고학원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점심밥 먹자마자 바로 시장을 나가요. 시장 나가서 한 2시간 정도 돌다 보면 일단 뭐해도 훔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훔쳐서 뭐 공업품이면은 그걸 바꿔서 돈을 바꿔서 음식을 사 먹고 뭐 이런 생활을 했던 거죠. 하여튼 그 학원 생활은 오히려 이제 뭐 훌륭한 아이를 키우는 데가 아니라 뭐 애들을 완전 도둑놈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이제 고학원이었던 거죠. 그래 고학원 생활하다가 그해 여름이 됐어요. 여름 방학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집을 가게 됐어요. 근데 뭐 새어머니는 보기 싫었지만 동생들은 되게 또 이제 이뻐했고 동생들하고 관계는 좋았어요. 근데 저희 주머니는, 제 주머니는 항상 돈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제가 빨리 이게 고학원 가기 전부터 길거리 생활했고 소매치기 생활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어떻게 해야 산다라고 하는 어떤 약간의 그런 생활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돈을 조금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날도 이제 방학이 돼서 외출증을 끊고 집에 갈 때 제가 사탕 한 10알 정도 사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동생들한테 주고 싶어서. 근데 우리 집은 어떻게 된지 나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기차를 타고, 그때도 기차 타고 꽤 오래 갔어요. 그 사실은 한 대여섯 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권한행군에 북한의 전기를 안 주다 보니까 기차가 가다 서고 형편없이 오래 걸린 거예요. 여튼 갔어요. 가서 그 하성군 용반이라고 하는 지역에 딱 내렸는데, 내려가지고 지금 뭐 일단 동생들을 만날 생각에 또 아버지를 볼 생각에 간 거죠. 막 내려가서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집에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눈이 땡그려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 그 주인은 저를 모르니까 제가 아무개 아들입니다 했더니 그분이 들으래요. 그게 들어갔더니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게 아버지가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새어머니하고 이혼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두 자녀를 그 새어머니는 이혼을 하고 본인이 데리고 왔던 딸만 데리고 다시 본가로 가버렸고 저희 아버지는 두 자녀를 키우다가 이게 먹지를 못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두 자녀를 데리고 탄광에 운영하는 기숙사를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온 상황이었고,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어가지고. 그럴 그분의 말 듣고, 근데 여기 광산 탄광 지역이 룡반이라고 하는 데는 워낙에 못 사는 동네예요. 캐봤자 돌밖에 안 나는 지역에서 거기서는 배급을 안 주면, 국가로부터 식량을 배급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농장이 있다고 해도 다 그때 당시에는 농장을 군대들이 이렇게 총직을 경비를 섰기 때문에 뭘 훔쳐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남의 것을 훔치고 사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진짜 이제 북한에서는 저희 아버지 보고 이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실 정도로 고지식한 분이시다 보니까 뭐 탄광에서 일을 만날 출근하는데 배급을 안 줬고, 그 저희 가정은 점점 굶다 보니까 저희 새어머니가 그렇게 몇 달을 사시다가 결국 이혼을 하신 거죠. 그런 상황을 듣고 제가 지금 기숙사를 걸어 내려가는데, 기숙사까지는 한 40분 정도는 걸어가는 거리였어요. 제 걸음으로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한 2시간, 3시간처럼 이게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톡 하고 내려가서 이제 아버지가 어디 산다는 거, 그 안방을 딱 열었더니 저희 아버지가 두 동생을 데리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 누워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방도 물론 탄광이니까 그나마 불은 떼고 있는 상황이었고 온기는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통 상황이었으면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구멍에서 갑자기 목구멍이 꽉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이게. 그래서 이제 그냥 사실 돌아 나오려고 했어요. 나오려고 문을 딱 닫았는데
그 문도 오래된 문인지라 문을 또 닫으니까 삐그덕 또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거예요. 그 우리 셋째가 여자 동생이었고 막내가 남자였는데 셋째가 그 소리 듣고 깨나서 확 달려나서 문을 딱 열었더니 오빠가 나가니까 오빠 하고 찾는 거예요. 그래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 애들이 몰골을 보니까 제가 과학원 가기 전에 몰골들이 아닌 거예요. 이제 해가지고 언제 씻긴 씻었는데 언제 씻었는지 약간 뭐 흐리멍텅한 얼굴들 보고 그 제가 왔다니까 아버지도 깨나 그저 막내 동생도 깨나는데 그 유일하게 우리 막내 동생이 남자인데 저를 보고 원래 형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위로 누나가 2명 있다 보니까 걔들이 저 오빠라 하니까 걔도 저 오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보니까 반가워 형님이 이제 왔으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말이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더 일어나 앉으신데 담배를 하나 이렇게 북한에서 말아 피우는 담배죠. 말아 피우 담배 하나 불 붙이는데 들어오라고는 하시는데 얼굴 한쪽 보면은 반가워는 하는데 되게 뭔가 반가워하지 않는 표정. 그때 상황을 보니까 아버지가 일을 하면 식권을 주는데 그 식권을 가서 이제 밥을 하나 받아오면 이만한 그 북한에서 말하는 이 군대식이라고 그런 조그만 식기는데 그 밥을 받아오면 그 이제 동생들하고 같이 나눠 드시는 그런 상황에 지금 제가 가니까 저희 아버지는 입이 하나 떠오니까 되게 이게 지금 불안하신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제가 보고 그 사탕을 이제 사탕 생각나가지고 사탕을 꺼내 2 동생을 딱 줬는데 그 2 동생이 사탕을 이렇게 다 먹는 모습을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뭔가라도 안 하면 얘들을 굶어 죽일 수 있겠구나. 그때 북한은 이미 고난행군으로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굶어 죽어 나갈 때고 가족들이 막 집을 버리고 나와서 가족이 꽃제비 생활하고 막 빌어먹고 참 이런 시대여가지고 더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물장사를 처음에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살던 그 역전 이름이 룡반이라는 역인데 역전은 안 크지만 오고 가는 기차는 다 서는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올리막길이라는 길이 있어가지고 기차를 제대로 안 보면 기차 사고가 나는 지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장사를 하기에는 또 최적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물장사를 시작했는데 10리터짜리 물통 하나에다가 물을 길어가지고 이게 물장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이제 북한에서 기차가 한번 출발하게 되면 여기를 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고속으로 하면 1시간 반 간다는데 북한에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한 달을 가는 한 달을.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 기차 안에 있다가 음식은 있지만 기차도 이미 폐쇄돼서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차만 서면 이제 저같이 물장사하는 애들이 물 사세요 하면 한 컵에 50전. 그러니까 빵 하나가 5원이었는데 그걸 얼마를 팔아야 빵 하나 살 수 있죠. 하여튼 그렇게 물장사했는데 참 또 너무나 감사했던 게 고해 여름에는 이상하게 기차가 또 많이 다녔어요. 물장사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은 제가 우리 옥수수국수 1kg를 사가지고 들어가면 우리 동생하고 아버지하고 2 동생이 나눠 먹고 저도 가끔 먹고 웃기는 소리지만 우리 셋째 동생은 항상 오빠 옆에 있었어요. 그래도 저 옆에 있어야 제가 장사를 하다 뭐가 음식이 남으면 그 동생을 주니까 항상 저를 따라 다니는 그런 이쁜 동생이었죠. 근데 그래 생활하다가 제가 돈을 좀 벌게 됐어요. 그래 기존의 돈 합쳐가지고 제가 그때 아이스크림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스박스를 이제 하나 싸가지고 청진에 갔어요. 그 청진에 가면 아이스크림 하나를 40,050전에서 넘겨받았는데 아이스크림 하나를 이제 5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청진에서 기차를 딱 타고 아이스크림 장사 시작하게 되면 제가 사는 용반이라는 지역까지 오면 아이스크림 다 팔려요. 그 구간이 그런 구간이었어요. 그런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집안에다가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비축을 해 놓게 됐어요. 놓게 되고 이제 고학원 다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버지한테다가 이제 남은 돈 다 주고 저는 주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저희 셋째 여자 동생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따라 나오면서 저 엄마한테 가겠다고, 오빠는 엄마한테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래 아버지한테 있는 것보다는 그래 네가 엄마한테 가는 게 낫겠다고. 엄마는 친엄 아니까 걔한테는.
그래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애를 내가 데리고 나와서 그때 돈 100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 돈 100원을 쥐어주면서 엄마한테 가라고 태워 보냈는데 그것이 그 동생과 나의 마지막이 됐어요. 이후에 이제 동생의 소식을 알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애가 그때 엄마한테도 못 갔고 엄마를 찾는 가는 여정에서 이제 행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 후로부터 이제 지금까지도 소식을 알 수 없었고, 저희 이제 42년 살아온 인생 중에 제일 이제 가슴 아팠던 그걸 찝으라면 제 동생을 그때 놓친 거, 보내버린 거. 근데 그때도 저도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당연히 안 그랬겠지만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낸 것이 사실은 동생과의 영원한 이별이 됐고요. 동생은 언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고학원에 들어왔어요. 고학원에 들어왔는데 학원은 점점 더 이제 말라가고 애들이 다니는데 이게 뭐 사람이 다니는 건지 아니면 뭐 옆집에 강아지가 다니는 건지 매쪽 말은 애들이 눈만 살아남아서 쭉 다니고 허약 걸리고 오매 걸리고 아직 그런 애들이 막 무지개 있어요. 제가 꽃제비 생활할 때 참 많이 잡혔어요. 소년교양소도 갔다 오고. 그런 장소보다 지금 내가 간 고학원은 형편은 그보다 더 못한 곳에 지금 제가 가는 걸 보게 된 거죠. 뭐 그래도 어떻게 해서 또 이제 학원 생활 한 해를 보냈죠. 지금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처음 공개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여름방학에, 그 다음에 여름방학에 집에 갔는데, 그때 북한에서는 장티부스하고 콜레라라는 병이 돌기 한참 도는 그런 시대였어요. 내가 이전에 간증할 때는 동생이 죽은 다음에 갔다고 말했던 거는 제가 너무 그걸 견디기 힘들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 아니었고, 제가 그 여름방학에 딱 집에 갔는데 북한에는 여름에 온돌에서 불을 안 떼요. 가는데 그 똑같은 기숙사를 간 거죠. 가는데 아버지는 없고 이불을 그 여름이라서 이불 덮고 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데 막내 동생이 이불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동생 이름이 영식이었는데 영식아 형님이 와서 딱 들어갔는데 이 분위기가 뭔가 쎄한 거예요. 그래 들어가 봤더니 애가 열이 나가지고 막 입술에 막 물등기가 막 지고 고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손을 대봤더니 안에 열이 펄펄 날 건데 한참 있다 아버지가 왔는데,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을 딱 보니까, 그때 모습 보니까 애가 그래도 그 전해 내가 이제 그래도 뭘 만들어 놓고 갔는데 그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가슴만 남아가지고 눈만 떼룩떼룩 남아. 애가 날 딱 보는데 그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데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